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0.25% 아주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죠. 왜냐하면 이 수치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당초 세워놓은 금리 인상의 단계적인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빅스텝이라 부르는 0.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에는 다소 손사래를 쳤던 한국은행이었죠. 아무리 미국 중앙은행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 정도로 기준금리를 허리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정도로 이거 완전 배에다 걸쳐놓은 배띠처럼 대폭 긴축 강도를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한국은행은 미국과 금리가 대등했던 2.5%까지 이를 때까지도 0.25% 상승분에 한해서만 단계적으로 올려서 미국 기준금리의 변동폭과는 결을 달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다시 한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융시장을 아사리판으로 만들었죠. 다시 한번 0.75% 올렸습니다. 이제 보는 사람도 숨이 찰 정도죠. 어찌나 이태리 종마처럼 경마장을 잘 내달리는지 따라잡을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 금리는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3.25% 그리고 한국 2.5%. 판도가 완전히 예상보단 빡빡하게 돌아가게 된 거죠. 일단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건 가뜩이나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바람에 수익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상황이어서 외환 보유고가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서 가뜩이나 신경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건 눈으로 보이는 지표로도 확연하게 금리 차이가 나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자칫 계속해서 달러가 찍어 누르는 원화의 가치 떡락, 그 위험성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동성의 인풋, 아웃풋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본이 제대로 그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건전한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여타의 통화와 수익률이라는 자본의 소통을 이뤄낼 수 있느냐. 더 나아가 이렇게 창출된 원화의 가치로 국내의 전체 통화 가치를 들었다 놨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배하는 가장 절대적인 금융 권력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횡보에 카운트 펀치를 몇 대 맞으면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금리 역전까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이젠 0.25%라는 단계적 금리 인상이라는 청사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 총재가 입을 열었죠. 다음 달 10월 12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염두 기준금리를 올리는 전제 조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굿바이를 선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마 0.25% 단계적 인상에 대한 최후 통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에도 미국 중앙은행이 워밍업을 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아마도 한국은행 역시 빅스텝 0.5%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수치만 따라가다 보면 실물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기본적으로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유동성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프가 확실하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출 이자가 눈에 띄게 그 덩어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달할 거라는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대략 4% 중반까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저금리에 익숙했던 대출자들에게는 정말 피마르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별 변동금리 폭이 체감적으로도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략 3억 정도 빌렸다면 지난해만 해도 연 800만 원 정도 이자였지만 올해는 1,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상단의 상승률이 여전히 뚜껑을 닫아놓고 있지 않아서 어느 선까지 올라가게 될지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집을 사기 위해서 비축해놓은 자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되도록 현 상황에선 대출 자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개인 자산을 뽀갤 수 있는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지 주담대 금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도 요 몇 년간 장사가 거의 올스톱 됐고 이제 조금은 기지개를 펼 상황에서도 오르는 금리 때문에 4%대 금리까지 떠나야 됩니다. 기업도 믿을 건 현금 탄환이라고 114조 원 정도의 현금을 쌓아놓은 상태. 이렇게 무조건 대출에 어설프게 엮이게 되면 돌아오는 이자로 인한 금융 여파가 혹독할 수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조심조심 건너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통화스와프, 그러니까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돈을 거래한다 해도 액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통화스와프를 100억 달러 수준에서 시행을 한다 해도 하루 거래되는 외환액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규모여서 글쎄요, 얼마나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조선업이 수주를 워낙에 많이 따놓은 호황이라 11조 규모의 선물한 매도, 그러니까 이것도 환율을 미리 정해놓고 이 받을 금액 자체가 고정되는 효과가 있어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하고요. 제일 좋은 건 한미 통화 스와핑으로 마통,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역할, 정해진 한도 안에서 달러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렉이 걸려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불안한 거죠. 확실히 외환 위기 때보다 미국 달러화 지수가 강세, 그리고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폭도 일본과 유럽에 비해서 그리 크게 나쁜 편도 아니고요. 그러나 확실히 경기 지표는 올라가는 환율과는 반대 방향을 가고 있기는 합니다. 무역 수지가 확실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탈, 근본적인 경기 지표가 그리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전망도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볼 때 한국은행이 엊그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보인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전제 조건들이 분명히 예상보다는 더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최후 통첩, 더 이상 단계적이다, 안정화다라는 말은 쏙 들어갈 것 같고요. 본격적인 빅스텝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로선 일단 자기 자본 비율, 얼마나 현금 탄화를 가용할 수 있느냐의 비율과 맞춰서 대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최초 분양가 부담이 적은 곳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나오는 새 아파트들은 이전보다 더 존재감 있는 분양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개념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때죠. 금리 부분을 잘 따져서 가장 가성비 좋은 집, 어느 때보다도 거래 절벽 상황이고 청약 경쟁률도 이로 인해서 확 줄어든 상황이라 오히려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신속하게, 신박하게 뜻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분위기 돌변, 한국은행 최후 통첩, 다음 달 빅스텝 금리를 0.5%까지 올릴 가능성 높습니다. 이제는 내돈 내산의 비율을 대폭 늘려나가야 할 때고요. 상대적으로 대출 부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부동산이 부의 동산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